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때까치가 소리 없이 날다. 제7화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새벽 3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인근 ACNE 임시사무실. 구석자리에 앉은 한수인은 어떤 폭발의 위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캔사이다를 한 모금 여유롭게 들이켭니다. 그리고는 소란스러운 물리적 현상에 대해 아주 차갑고 건조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안 터져. 더 이상 배터리 잔량이 없는 거야. 지금은 중고 배터리라서 용량이 줄어있긴 한데 새 거 쓴다고 해도 지금 이 모터로는 이동하면 2분도 못 날고 멈춰만 있어도 3분 못 넘겨. 폭발하지 않는다는 한수인의 무덤덤한 확언에 의자 등받이를 방패 삼아 숨어있던 류세아가 그제야 빼꼼히 고개를 내밉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아직도 미세하게 사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기괴한 드론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잔뜩 쫄아붙은 목소리로 대묻습니다. 정말 안 터지는 거 맞지? 그녀는 혹시라도 터질까봐 검지손가락 하나만 길게 빼서 파닥이는 드론의 알루미늄 뼈대를 조심스럽게 콕콕 찔러봅니다. 그녀의 손가락질에 드론이 툭 밀리며 마침내 모든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쉰 류세아가 고개를 들어 한수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 2분이라는 숫자가 차가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근데 수인아, 2분으로 정찰은 못하겠지? 한수인은 노트북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무덤덤하게 예측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2분으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컨테이너 주변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 현실적인 한계의 벽에 강하게 부딪힌 류세아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모터의 진동도 잡았고 공중부양에도 성공했지만 2분짜리 비행체는 장난감이지 결코 생존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비전문가인 류세아도 쉽게 예상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물음에 한수인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차갑게 빛납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절망할 시간을 건너뛰고 물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산 모드로 돌입해 있습니다. 자폭 드론도 아니고 정찰할 거면 최소 30분은 날아야 해. 특히 정찰은 공격 능력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게 숨는 게 제일의 전략일 거야. 잠시 계산 좀 해볼게. 한수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두드리기 시작하고 타건음이 깜빡이는 LED 불빛 아래에 컨테이너 안을 채웁니다. 폭발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가혹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기 위한 CTO의 새로운 계산이 시작됩니다. 바닥에서 죽을 듯이 파닥거리던 시제품 소동이 지나가고 좁은 컨테이너 안에는 다시금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한수인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제어값들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중입니다. 잠시 후 엔터키를 가볍게 탭한 한수인이 창백한 모니터 불빛을 얼굴에 머금은 채 입을 엽니다. 결과 나왔어. 정찰용으로 만들자면 모터는 레이싱용으로 312로 규격 900kV쯤, 프로펠러는 10인치 정도로 조용하게 날아다니면 되고 배터리셀은 양품으로만 골라서 18650 셀로는 6개 1조 쓰거나 21700 셀로는 4개 1조로 쓰면 40분에서 50분은 충분히 날릴 수 있어. 가격은 대충 모터랑 프로펠러 가격 12만원 추가해서 원가 20만원. 비행시간이 40분에서 50분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말에 류세아의 눈동자에는 엄청난 호기심과 사업적 영감이 차올라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이동 속도는 얼마나 되는데? 한수인은 화면의 그래프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안전 최대 기동 속도는 시속 80km쯤. 안전 최대 기동 속도라는 구체적이지만 낯선 조건이 붙자 류세아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안전 최대 기동 속도는 뭐야? 한수인은 자신이 설정한 용어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모터당 77A를 흘려보내면 이론상으로는 순간 시속 200km쯤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10초 만에 모든 게 불타버릴 거고 18650 배터리가 낼 수 있는 방전 출력도 20A가 안 되니까 그 한계 내에서 배터리가 터지지 않도록 제한하면서 공랭 가능한 발열량 기준으로 해서 적외선 스텔스 상태를 유지 가능한 상태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속도야. 물리학의 한계선과 은밀성을 조율하는 한수인의 말에 류세아의 머릿속에서 경영학의 효율성 계산과 생산공학적 직관이 맹렬하게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류세아는 턱을 괜 채 깊이 감탄하며 감상을 말합니다. 적외선 스텔스의 저소음, 그거 마음에 드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손뼉을 짝 치며 입가에 호기로운 미소를 띱니다. 물리적 모순을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전환해버리는 그녀의 엄청난 개방성이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발견에 류세아는 흥분하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모터 스펙에서 308A로 10초,
그러면 고방전 리튬 폴리머 배터리팩 6셀 같은 거 쓰면 300A에서 400A는 낼 수 있을 테니까 속도가 필요해지거나 뭔가 실어 날라야 하는 탑재량 성능이 순간적으로 뻥튀기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작전 목표에 따라서 갈아 끼우면 되겠네? 단순한 하드웨어 변경을 넘어선 플랫폼의 완벽한 유연성. 그 획기적인 발상에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던 한수인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안경을 추어 올리고 노트북 모니터에 향하던 시선을 류세아에게로 옮깁니다. 모듈식 페이로드 스와핑. 20만원짜리 드론이 가성비가 미쳤어? 기체 하나로 필요에 따라 은밀 정찰이랑 고속 폭격기를 번갈아 쓴다니. 자신의 아이디어가 CTO에게 완벽한 찬사를 받자 류세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선전포고를 하듯 씩씩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녀의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벤처가 그런 유연함이라도 가져가야 저기 코발트랑 경쟁이 되지 않겠어? 한수인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리며 작지만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건 인정. 가난한 스타트업이 거대 독점 기업 코발트 호라이즌의 영역에 뛰어들기 위해 빼어든 가장 날카롭고 유연한 칼날. 그 눈부신 비전에 한수인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간밤에 치열했던 난상토론과 땜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3평 남짓한 낡은 컨테이너. 그 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청했던 류세아와 한수인이 부스스한 얼굴로 밖을 나섭니다. 어젯밤 폐가전에서 뜯어낸 모터로는 이분이라는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혔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312로급 레이싱 모터와 10인치 프로펠러를 이용한 모듈식 스와핑이라는 완벽한 개선안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고척교 위를 걷는 두 사람의 좌우로는 극명하게 엇갈린 두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리 서쪽의 고척돔 인근은 지난 2월 스캐럽 무리가 남기고 간 참혹한 흉터로 인해 회색 기반함이 드러난 황량한 폐허가 되었고 그 위에 만들어진 난민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리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스캐럽의 화마가 기적적으로 비껴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거대한 심장, 구로중앙상가가 온전하고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3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 위로 4층 높이의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 6개 동이 거대한 혈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요새를 이룹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기계공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위한 산업용품 백화점이었습니다. 류세아는 아침 태양을 향해 경배하듯 두 팔을 활짝 뻗어 기지개를 켭니다. 으아, 그래도 조금 잤다고 살 것 같네. 수인아, 우리 사무실 위치 선정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 고척교 하나 건너면 바로 저 거대한 부품 백화점이잖아. 새로 구해야 할 312로 모터랑 10인치 프로펠러. 마치 동네 편의점 다녀오듯이 싹 쓸어오면 되는 거라고. 한수인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여전히 쾌한 눈으로 류세아의 호들갑에 동요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 항의합니다. 쪽잠 자놓고 잘 잤다고 자기 최면 걸지 마. 그래도 물류이동에 소요되는 지연시간이 0에 수렴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엄청난 이점이긴 하네. 어제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기 직전에도 들렀던 곳이기에 두 사람의 발걸음은 꽤나 익숙하게 구로중앙상가 내부로 향합니다. 새로운 드론의 핵심 부품인 315급의 경주용 드론 모터와 10인치 프로펠러를 마치 동네 편의점 다녀오듯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류세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단지 내부로 들어설수록 류세아의 표정에 서서히 안타까움이 번져갑니다. 기적적으로 물리적인 파괴는 피했지만 이 거대한 산업용품의 백화점 역시 스캐럽이 불러온 전 지구적인 경제 화마를 온전히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글로벌 산업망과 물류의 붕괴로 인해 끝없이 이어진 좁은 복도 양옆의 상가들은 절반 가까이가 굳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셔터 위로는 폐업, 재고정리, 임대문의 같은 붉은 글씨의 안내문들이 쓸쓸하게 붙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짐을 실은 수레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호객 소리로 귀가 먹먹했을 이곳에서 더 이상 과거의 생동감 넘치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류세아는 굳게 닫힌 셔터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늦게 와서 문을 다 닫은 줄 알았는데 낮에 와서 봐도 절반은 폐업이네. 전 세계 공장들이 다 멈췄다더니 이 큰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구나. 안타깝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그녀의 높은 우호성이 숨을 거두어가는 거대한 시장의 처참한 분위기를 흡수하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 곁에서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걷던 한수인은 차분한 눈빛으로 셔터가 내려진 상가들을 스캔하며 얻어지는 사실들을 짚어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박살났어. 물건을 사갈 사람도 없고 새로 수입해올 물건도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 없어 언니. 아직 문을 연 가게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걸 빨리 낚아채야 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류세아를 쫓아다니던 한수인이 어젯밤에 비행 데이터를 복귀하던 중 문득 떠오른 물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드론 조작 계속 내 노트북으로 할 거야? 어젯밤 3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위태롭게 키보드만 쳐가며 드론을 띄웠던 아찔한 기억을 떠올린 류세아가 쾌활하게 맞장구를 칩니다. 안 그래도 컨트롤러도 하나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기성품 조종기 하나 살까? 한수인의 머릿속 완벽한 논리 회로가 즉석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과 보안의 경중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하며 빠르게 시스템 아키텍처를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는지 무심하게 안경을 추어 올리며 말합니다. 무선 라디오 조종기 같은 거는 통신 프로토콜이 안 맞고 앞으로 암호화 같은 것도 더 하려면 결국은 IoT용 싱글보드 컴퓨터로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그런데 화면도 있어야 하고 케이스도 있어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해냅니다. 우선은 시판용 게임 컨트롤러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컨트롤러에서는 조작 신호만 노트북으로 쏘는 방식으로 노트북 자체를 조종기 본체로 구성하는 게 낫겠다. 전적인 신뢰를 할 만한 CTO의 명쾌한 결론에 생산 자원을 알뜰하게 관리해야 하는 류세아의 직관이 빠르게 호응하여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습니다. 나도 집에서 쓰던 노트북은 사무실에 가져왔으니까 그것도 새로 연결하면 되겠네. 한수인은 허공을 응시하며 어젯밤 그들이 기획했던 모듈식 페이로드 스와핑에 맞춘 상황에 맞는 조종 인터페이스를 머릿속으로 입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드론 조작 방법은 정찰용이면 대상에 대해서 정지 화면이나 영상으로 담아야 하니까 그쪽 전문가가 익숙한 조작 방법을 따른다 치고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상상을 이어갑니다. 공격용이면 어쩌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조종할 수 있도록 그런 게임이랑 똑같게 만드는 것도 좋아 보이네. 컨트롤러도 게임용이고 게임, 비행 시뮬레이션. 그 생소한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순간 거침없이 중앙상가를 헤치며 진격하던 류세아의 어깨가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폐가전을 뜯어 모터를 파헤치고 거친 고물상 사장과 넉살 좋게 거래를 트는 데는 도가 텄지만 그녀의 치열했던 삶 속에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자신감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극도의 당혹감을 드러냅니다. 난 둘 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세상 모든 기계를 다 주무를 줄 아는 것처럼 굴던 언니가 갑자기 길 잃은 아이처럼 시무룩해지자 한수인은 여전히 무미건조한 톤이지만 류세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 안에 깊은 신뢰와 책임감을 담은 조언을 건넵니다. 드론 팔 때 언니가 직접 성능 시연하려면 조작 기술은 배워두는 게 좋지. 만들 때는 성능이나 문제 분석도 할 겸 내가 테스트용이랑 특훈용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고쳐서 만들어줄게.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넘나드는 천재 개발자가 오직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해주겠다는 든든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인의 건조한 입에서 나온 특훈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압박감에 류세아는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살이 잔뜩 섞인 앓는 소리를 냅니다. 특훈이라니. 무서워. 좀 살살해주세요. 평소라면 한심하다는 듯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앞서갔던 한수인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가장 겁없이 들이받는 언니의 그 모순적인 모습에 그녀 특유의 숨겨진 다정함이 반응한 것입니다. 한수인은 언니의 호들갑에 굳이 말로 대꾸하지 않고 복도를 가로질러 사무도구와 컴퓨터용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상점 앞에 무심하게 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녀의 안경 너머 시선은 진열대에 놓인 투박한 게임용 컨트롤러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중 일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있네. 컨트롤러는 일단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사면 되고 그 다음은 311호 모터랑 변속기, 10인치 프로펠러 파는 가게로 넘어가자. 그녀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명확한 방향 제시는 언제나처럼 류세아에게 가장 완벽한 북극성이 되어줍니다. 자신을 이끌어주는 든든한 동생의 리드에 류세아는 가슴을 짓누르던 엄살과 불안을 깊은 숨과 함께 뱉어냅니다. 그리고 불안을 떨쳐내려는 듯 과장되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폭발적인 활력과 긍정성으로 눈동자에 강렬한 생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좋아. 특훈이든 뭐든 까짓거 밤새워서 해보지 뭐. 일단 필요한 거 싹 다 쓸어 담자. 호기롭게 외친 류세아는 진열대로 다가가 한수인이 지정한 제품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게임에는 문외한이라 포장에 써있는 스펙이나 선전 문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몸에 밴 철저한 꼼꼼함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묘한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발동합니다. 그녀는 진열대에서 마감이 가장 깔끔하고 정교해 보이는 조종기 하나와 바닥에 집어던져도 안 부서질 것처럼 무식하게 튼튼해 보이는 조종기 하나를 각각 집어듭니다. 혹시 모를 불량이나 조작감의 차이라는 변수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 분산이었습니다.
이어서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구로중앙 상가의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두 사람은 어젯밤 늦게 자잘한 드론 부품들을 구매했던 드론 부품 전문점 앞에 도착합니다. 어제는 어둠 속에서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환한 아침 햇살을 받아 드러난 유리문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투박하게 쓴 폐업 및 재고 정리라는 A4 용지가 테이프로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류세아는 그 종이 한 장에서 묻어나는 상인의 시름을 읽어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여기도 재고 정리 중이었네. 한수인은 한 걸음 뒤에서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어제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어제는 드론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느라 나도 못 보고 지나친 것 같네. 텅 빈 가게 안 상품을 정리하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들은 가게 주인이 굽은 허리를 펴고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상인의 활기 대신 피로와 체념이 깊게 짙게 배어 있습니다. 어제 밤에 오신 손님들이셨구나. 네, 이제 남은 재고 팔고 가게 접어요. 보시다시피 손님도 없고 주문도 안 들어오고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물건도 못 들여와요. 전 세계적인 스캐럽 강화 사태는 단순히 건물을 부순 것을 넘어 전 지구적인 생산과 물류망의 심장부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여파가 이 작은 부품 가게까지 도달해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현실에 류세아는 눈을 크게 뜹니다. 그렇게 중국 상황이 안 좋아요? 가게 주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진열대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합니다. 말도 마요. 그 많던 중국 공장들이 다 문 닫아서 나도 더 해보려고 알아는 봤는데 구해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부품들은 하나도 못 구할걸요. 그 순간 성운전자 생산관리 대리 출신인 류세아의 뇌리 속에서 어젯밤 결제했던 영수증의 단가들이 번뜩입니다. 물류가 끊기면 부품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 가게의 부품값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데 가격은 다 올랐는데 여기는 예전 가격으로 팔던 게 정리하시느라고 그랬던 거였나요? 어쩐지 싸다 했어요. 가게 주인은 허탈하게 웃으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버리느니 일단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은 원가라도 챙기자고 장사를 하고는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물건을 못 구한다는 말과 원가 정리라는 두 가지 팩트.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동맥경화 현장 한가운데서 류세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존 본능과 경영학적 직관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가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런 기회 없을 것 같은데 모터 같은 거 이번에 좀 더 구해둘까? 한수인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완벽한 현실주의자의 시선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양산할 때 사용하는 부품들에 대한 재고는 미리 확보해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시제품 만드는 단계라서 앞으로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떤 부품으로 사두려고? 류세아의 본능은 재고 비축의 필요성을 울부짖고 있었지만 양산해야 할 제품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재고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의미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럼 일단 필요한 것의 여분만 더 사기로 하자. 류세아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가게 주인을 향해 씩씩하게 외칩니다. 315 규격의 900kV짜리 레이싱 모터, 10인치 삼엽 카본 프로펠러, 변속기 세트로 해서 8개씩 있을까요? 어제에 이은 간만에 주문해 가게 주인은 허둥지둥 카운터 안쪽의 낡은 장부를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다른 부품 재고는 있고 마지막으로 3115 규격 900kV 모터 재고가 딱 8개가 있긴 한데 메이커가 제각각이네요.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류세아는 한수인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한수인은 류세아가 말하기도 전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있는 걸로 다 주세요. 류세아는 한수인이 모터에 대해 개별적인 특성을 잘 분석해내고 개별적으로 제어를 잘 해낼 것을 확인받음으로써 모터의 메이커가 혼종이라 특성이 제각각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믿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꺼내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상이 멈춰가고 거대한 상가마저 숨을 거두어가는 잿빛의 오전. 드론의 심장부들을 마치 동네 편의점에서 가벼운 야식용 간식을 사들고 나오듯 싹쓸이하여 구매하고 나왔지만 앞으로 그 가게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뒤로하고 류세아와 한수인은 낡은 3평짜리 컨테이너 사무실을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